예,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포인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코디네이트, 좌표죠. XYZ 좌표 값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생성하는 방법과 온커브, 직선이나 곡선 또는 곡면의 모서리, 솔리드의 모서리, 뭐 이런 데다가 이제 포인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나머지 방법이 있죠. 온 플레인, 평면상이나 온 서페이스, 곡면상에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제 파일은 똑같은 걸 쓰겠습니다. 자, 포인트3D라는 예제 파일을 여시면 다음과 같이 보일 겁니다. 자, 포인트 대화 상자를 여시고요. 온 플레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평면입니다. 이건 곡면이죠. 그렇죠? 이것도 곡면입니다. 이런 게 평면이죠. 자, 평면을 찍고 그럼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 이런 식으로 HV 값이 바뀌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셔가지고 H 값은 얼마? 한 500 정도 줄까요? 그 다음 V 값은 얼마? 그렇죠? 한 200 정도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결국 H라는 게 결국 뭐죠? 이 X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X축 따라서 얼마? 그리고 V라는 게 뭐죠? Y축입니다. Y축. Y축 따라서 얼마? 그래서 Y축이 지금 뒤로 가 있으니까 지금 뒤쪽으로 200만큼 나가는 겁니다. 앞쪽으로 50보면 되면 되죠. 마이너스 200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평면상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레퍼런스 포인트는 뭘까요? 이미 만들어진 점을 출발점을 하는 거죠.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원점이 출발점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 여기다 대고요. 제가 300, 한 200 정도에서 포인트를 하나 OK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포인트를 만들면서 이 평면을 잡는데 출발점을 이미 만든 요 점을 찍어 보시죠. 그럼 거기가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얼마? 200, 200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렇죠? HV 값 X축, Y축 방향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마이너스 값을 써주셔도 되겠죠. 그렇게 하셔 가면 되겠습니다. 레퍼런스 포인트라는 것은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출발점이라는 게 이런 포인트만 가능할까요? 아니죠. 이런 포인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포인트도 가능합니다. 출발점은. 그렇죠? 근데 잘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이상한 라인이 하나 더 생성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점은 여기다가 대고요. 이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쭉 발을 내리죠. 왜 그러냐면 이 포인트 요 점은 이 평면상이 없는 겁니다. 평면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평면을 이렇게 수직으로 발을 내린 지점, 직교하는 지점 있죠? 수직으로 발을 내린 지점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면 바깥에 있는 점을 출발점을 잡으면 그 점이 해당 평면으로 노멀한 방향으로 투영되고 프로젝션 되고 그 점이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서페이스 있죠? 서페이스에다 이 서페이스 한번 잡아보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 점이 지금 치수로 딱 고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데요. 다시 한번 보죠. 자, 플레인 이 평면에다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 포인트는 이 점을 잡고요. 수직으로 발을 내린 지점이죠. 그 다음에 서페이스에다가 이 서페이스를 잡으면 그렇죠? 현재 포인트는 이 빨간 X 있죠. 서페이스 바로 밑입니다. 이거 밑에 있는 거고요. 실제 그 곡면으로 투영된 이 파란 사각형 있죠. 그 점에 포인트가 실제로 생성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OK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투영해 와서 다시 쭉 가서 다시 곡면으로 투영된다.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레퍼런스입니다. 저 서페이스 개념이에요. 그렇죠? 서페이스 프로젝션 해당 평면, 해당 곡면 또는 평면입니다. 투영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평면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평면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여러분 옵셋 개념이죠. 자, 이 면을 찍고요. 위로 쭉 얼마요? 한 100 정도로 가고 시각적으로 좀 옮기고 싶다 그러면 move라는 글씨를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해보죠. 자, 온플레인 하겠습니다. 이 평면에다가 포인트를 찍을 건데 출발점은 여기로 하겠습니다. 쭉 오겠죠. 그렇지만 이 점은 어떻습니까? 이 평면 밑에 있죠. 그 다음에 레퍼런스 프로젝션 서페이스에다가 이 평면 한번 찍어 보시죠. 그럼 이렇게 그 평면으로 투영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평면이 요만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평면은 무한히 큰 면입니다. 그렇죠? 투영돼 와서 옮긴 다음에 다시 해당 면으로 투영된다. 서페이스에다가는 곡면도 잡을 수 있지만은 평면도 잡을 수 있다. 그 개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이 평면으로 투영돼 가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서페이스 한번 잡아보죠. 서페이스는 곡면입니다. 곡면. 자, 이게 곡면이죠.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다른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온스페이스라는 이 예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하이퍼링크 열기 하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참고 자료 있죠? 실습 자료에 보시면 온스페이스라는 파일이 있으니까 그 파일을 직접 여셔가지고 따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온스페이스 이거 있습니다. 곡면이 상당히 꾸불꾸불하죠. 그렇죠? 자, 포인트 직접. 자, 서페이스 지정을 해주시면 그 서페이스의 그 센터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여러가지 방법을 해서 이 점이, 이 녹색 점이 이 곡면의 센터인지를 확인하려고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글쎄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걸 곡면의 어떤 센터라고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많은 빵 쏘겠습니다. 묵시적으로 센터라고 가정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점에서부터 이 곡면 따라서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코스 방식이 있고 파인 방식이 있는데, 코스 방식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이 유클리디안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인이라는 것은 geodesic distance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뭐 코스니까 이 커브처럼 이 점과 이 점,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를 말하고, 파인이니까 geodesic이니까 점과 점 사이의 어떤 곡면 따라서의 거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뭐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개념 아닙니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뭐냐면 똑같은 50을 써보죠. 그러면 50을 썼을 때 이 코스 방식은 어떻습니까? 마우스를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파란 포인트 있죠? 위치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마우스 위치는 빨간 X, 요 점이 되겠습니다. 요 점인데 여기를 찍더라도, 그렇죠? 이 점하고 이 빨간 X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고, 실제 찍히는 점은 이 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거리의 50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코스 방식은 마우스를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해당 방향으로, 임의의 방향으로 해서 포인트를 찍을 수 있다. 물론 포인트를 방향을 정의하고 싶으면 디렉션에다가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파인은 어떻게 될까요? 파인은 딱 고정이 됩니다. 그냥 마우스를 내가 이렇게 미리 보기 안 되고 있죠. 그냥 이미지 위치를 콕 찍으면 그 위치에 고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 방식으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가 요 점하고 요 점의 직선 거리가 아니고, 코스를 하던 파인을 하던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없이 곡면 따라서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하고요. 그럼 한번 정의를 해보죠. 다시 한번요. 여기는 제로. 오케이 하면 요 점이 찍혀있죠. 자, 라인을 가지고요. 포인트 방식으로 해서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서포트에다가 곡면을 찍어 보시죠. 그럼 곡면 따라서 휘는 게 보이시죠? 오케이 하고요. 매저 툴이 어딨나요? 매저 툴을 찾으셔가지고 요거 누르시고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의 99.999, 그렇죠? 거의 99.999입니다. 그러니까 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카티아나 소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같으면 이게 거의 반올림 돼가지고 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방식이었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온스페이스 하는데 이번에는 파인 방식으로 해보죠. 요 점을 콕 찍어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50 이렇게 주겠습니다. 오케이 누르죠. 다시 한번 똑같이 포인트, 서포트 잡으셔가지고 이 곡면 따라서의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 거리가 얼마냐? 그럼 그게 5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그렇죠? 우리가 측정해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코스든 파인이든 이 곡면 따라서의 거리는 똑같은데, 이 코스 같은 경우는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서 이 포인트, 실제로 생성될 포인트 위치를 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파인은 어떻습니까? 마우스 한번 찍으면 끝나버리죠. 그렇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얘기였고요. 온스페이스. 평면도 결국은 서페이스죠. 평면에다가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도 한번 보이게 할까요? 이 평면에 작업하실 때도
이 온스페이스 방식으로 해서 이 서포트면을 잡으셔도 됩니다. 평면을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좀 더 쉽게 생각해보면 그렇죠. 자, 한번 해보죠. 이 디렉션 개념을 여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온스페이스 하시고요. 평면 한번 잡아보죠. 잡고요. 여기다 한번 100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경 100짜리 원상에 찍힐 거라는 얘기입니다. 반경 100짜리. 그렇죠? 자,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디렉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겠죠. 뭐 이쪽은 X축으로 해볼까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 이 XYZ이라는 것은 이 절대좌표계의 XYZ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려져 있는 라인을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라인이 없다 그러면 라인을 재정의하셔도 되겠죠. 자, X축 하면 이쪽 방향. 그렇죠? 만약에 마이너스 100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반대 방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디렉션을 결정해 놓고 여러분이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레퍼런스 포인트라는 것은 결국은 출발점이라 보시면 되겠죠. 뭐 이 점을 출발점을 하겠다. 그러면 되겠죠. 이 점을 출발점을 해서 X축의 반대 방향으로 해서 마이너스 100 위치. 그렇죠? 100이다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해서 100 위치.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평면상에 찍을 때도 온스페이스 방식을 쓰셔도 됩니다. 물론 묵시적으로 이제 공면에 찍기 위해서 여러분이 쓰시는 거죠. 자, 그게 온스페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클, 스피어, 엘립스 한번 배워보죠. 자, 우리가 금방 썼던 예제를 한번 보죠. 자, 서클입니다. 요거 서클이죠? 예, 서클의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구 있죠? 이거는 뭐 구 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의 센터. 꼭 정원일 필요는 없어요. 뭐 구의 일부분이 잘려나가는 형태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서클로 하는데 요건 어떨까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호 형태 있죠? 호도 발전되면 결국 원이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엘립스 타원 있죠? 여러분이 타원을 만들었다 그러면 타원의 센터에다가 점을 찍을 일이 있을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탄젠트 온 커브 요건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라고. 자, 보겠습니다. 점은 좀 지워볼까요? 요거 놔두고요. 요건 지워버리죠. 자, 이 곡선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접선 방향이라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포인트 가지고요. 탄젠트 온 커브로 하죠. 커브 찍고요. 디렉션 얘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점이 3개 생기죠. 왜 3개 생길까요? 기본 이 디렉션이랑 것은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왼쪽에서 사선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평행 이동하면 이 선이 평행 이동하면 여기서 한번 접하게 될 거고 또 여기서 한번 접하게 될 거고 여기서 한번 접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결과가 몇 개 생깁니까? 3개 생깁니다. 3개요. 카티아 GSD 작업을 하실 때 결과가 1개 이상 생기면 반드시 대화 상자가 하나 더 뜨게 돼 있습니다. 자, 오케이 눌러보죠.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 하나 더 뜹니다. 지금 금방 당신이 한 작업에 의해서 결과가 3개가 생성됐다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생성됐는데 그 3개가 다 필요할 때는 키보드 하시면 됩니다. 이 서버 엘리먼트 있죠? 이 3개 엘리먼트가 생성됐는데 이게 3개 다 필요하면 키보드 하시면 되고. 자, 오케이 눌러보죠. 그럼 포인트가 3개 생성됐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참 있나요? 요거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 안에 이제 이게 뭉쳐져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고 싶다. 그럼 라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 포인트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러 납니다. 이거. 왜죠? 한 덩어리라니까요. 한 덩어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한 덩어리니까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추출하는 겁니다. extract. 이 한 덩어리에서 요 포인트만 추출하겠다. 오케이. 또 마우스 오른쪽 extract 추출한 다음에 요 포인트만 추출하겠다. 해서 두 개의 라인을 연결해 쓰는 겁니다. 포인트 연결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결과가 3개 생성됐으니까 여기가 포인트가 하나, 둘, 3개 이렇게 쪼름이 생성되고 그 중에서 내가 골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물론 3개 다 필요하면 3개 다 남겨놓고 그 중에 골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커브 찍고 예, 찍겠습니다. 그럼 3개가 생성되는데 요건 아시겠죠? 키볼 다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차이점이 뭘까요? 익스트랙트는 금방 해봤죠? 추출한다는 뜻입니다. 3개가 생성됐는데 그 중에 하나를 추출하겠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누르시고 그럼 어떤 걸 추출할래? 몇 포인트를 추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 2개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포인트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뭘까요? 커브 찍고요. 라인 찍고 오케이 누른 다음에 여기입니다. near far 연산을 쓰는 거죠. near란 게 뭐죠? 가깝다는 얘기죠. far란 게 뭐죠?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오케이 눌러보죠. 그러면 제가 이메일 레퍼런스 포인트 참조점을 찍었어요. 이렇게 요점을 찍었는데 그럼 near를 쓴다는 얘기는 이 점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점을 남기겠다는 뜻이고요. far를 쓴다는 얘기는 이 점하고 가장 멀리 있는 점을 남기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방법은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라보는 방향으로 해서는 이 점이 제일 가까울 것 같은데 또 돌려보면 그렇죠? 돌려봤을 때는 그 점이 제일 멀리 있는 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는 잘 판단해 쓰셔야 됩니다. 저는 니어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점이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3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포인트 지우죠.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커브 찍고요. 예, 찍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누르고 이 중에 어떤 걸 남길 거냐.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스트랙트 방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남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케이 누르고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자 하는 거 있죠. 그럼 이 중에서 3개 중에서 나는 2개만 남기고 싶은데요. 2개 잡을 수 있나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한 번에 1개씩만 남길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죠. 자, 그러면 그렇죠. 커브란 게 이것도 커브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디렉션 얘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아래 2개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뭐 둘 중에 어떤 걸 남길 거냐? 익스트랙트 하셔가지고 오케이 한 다음에 나는 이 점만 남기겠다. 오케이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됐죠? 다시 해볼까요? 이 커브 잡아보죠. 그 다음에 디렉션 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점이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건 평면상에 있는 커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 탄젠트 온 커브의 어떤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젠트 온 커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과에 있어서 이 연산에 있어서는 결과가 1개 이상 남았을 때 그 대화 상자 의미 그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비트윈은 뭐죠? 비트윈은 선 사이죠. 사이사이, 예, 비사이사이는 아니고요. 자, 점과 점입니다. 그렇죠? 비트윈 해보죠. 첫 번째 점을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점을 찍어보죠. 그럼 두 점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이 내부적으로 생성이 되고 미들 포인트 하면 중간점이 될 거고요. 그렇죠? 0.3 하면 이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전체를 100%로 봤을 때 30% 되는 지점에 찍힐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살표를 클릭하면 되겠죠?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리버스 디렉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다가 그럼 0과 1 사이 값만 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1.2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깥쪽에 찍히죠? 그럼 마이너스 값은 될까요? 마이너스 0.2 하면 저쪽 방향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0과 1 사이에 이 선상에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 가상의 선이 탄젠트하게 연장이 됐을 때 그 연장선상 있죠? 결국 무한선이죠. 두 점을 지나는 무한선. 자, 무한선상에 찍을 수도 있다.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그 사이사이에 찍는데 바깥쪽으로 찍을 일도 있다 그러면 비트윈 개념을 쓰셔가지고 연장선이랑 선 탄젠시하게 연장된 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의 그 이유에 걸쳐 가지고 이 포인트를 생성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때그때 포인트를 생성하는 일이 많으니까 각 옵션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